예, 이번 시간에는 선택 툴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마퀴 툴하고 이 라sso 툴을 배웠어요.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거 빠른 선택 도구하고 자동 선택 도구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금 맨 첫 번째 거 보시면 개체 선택 도구라는 게 있어요. 이건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사각형을 딱 그리게 되면 이렇게 사과가 바로 잡히죠. 근데 이제 아셔야 될 게 지금 여기에서 잘 잡힌다고 해서 모든 레이어에 다 잡히는 건 아니에요. 한번 여기서 해볼까요? 제가 요거를 이 감귤을 하나 잡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스무리한 것들을 잡긴 잡는데 그래도 정확도가 많이 떨어져요. 이거는 이제 좀 화질도 높고 어느 정도 이제 색이 좀 반전이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건 잘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바탕화면이 색 차이가 완전 확실히 났을 때는 그나마 좀 잘 잡히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경우에서는 좀 잡히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두 번째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꾹 누르면 이제 빠른 선택 도구라는 게 나와요. 이걸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좀 다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 이제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얘가 어느 객체를 알아채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 걸 해본다면 지금 알아채긴 알아채는데 이런 나뭇잎도 걸리잖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감귤 뿐인데 그래도 이것도 어느 정도 잘 잡히는 편이에요. 이게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는 색 차이가 확실히 나야 어느 정도 잘 잡히거든요. 이런 나뭇잎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색깔이 어중이 떠중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계선을 맞추지를 못해요.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이렇게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몇 번 테스트 해보고 이게 잘 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쇼핑몰 하거나 뭐를 했을 때 이걸 찍잖아요. 그러면 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다음은 자동 선택 도구인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게 이렇게 누르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이죠. 자동 선택 도구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색상 있잖아요. 비슷한 색상들을 그냥 알아서 뽑아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는 빨간색이고 여기는 이제 조금 흰색이 좀 가미되어 있어서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감귤에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비슷한 이 전체 이미지에서 비슷한 색상들을 다 골라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는 좀 쓰기가 어렵잖아요. 이해하셨죠? 일단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렸고요. 이제 옵션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이걸 누르다 보면 이 옵션이 하나씩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모든 기능들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아마 개발자도 모를 거예요. 지가 개발해놓고선. 자, 첫 번째가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는 뭐 건들 게 따로 없어요. 여기 보면 뭐 사각형 올감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굳이 건들 필요가 없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여기 뭐 이렇게 추가하거나 빼거나 교집합 이런 거는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빠른 선택 도구 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붓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넓혀가는 거하고 이거는 누르면 누를수록 그냥 다 확장되는 범위예요. 그래서 굳이 크게 뭘 더 배우거나 그럴 게 없어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여기 보면 브러쉬, 지금 제가 쓰는 이 포인트를 보통 브러쉬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크기를 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포인트가 커졌죠. 그래서 이거만 알고 계시면은 뭐 크게 사용하는데 문제 없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자동 선택 도구 툴을 알려드릴게요.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여기에는 조금 옵션이 좀 몇 가지 있어가지고 자, 첫 번째 거 우리가 이런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샘플 크기라는 게 있어요.
자, 샘플 크기라는 게 있는데, 샘플 크기를 누르게 되면 3 곱하기 3 평균값 이렇게 나오고, 뭐 100일 곱하기 100일 평균값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한번 3 곱하기 3을 해보고, 지금 결과 보이셨죠? 그런 다음에 100일 곱하기 100일을 해보면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으로 잡아주는 범위를 이게 평균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영역을 넓게 잡아요. 근데 저는 참고로 이거는 영역이 넓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가 감귤 하나를 잡고 싶은데 뭐 감귤이 아닌 것들도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춰가면서 쓰는 것을 권장하고요. 최대한 포인트 샘플을 쓰는 걸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허용, 이제 영어판 쓰시는 분들은 톨러런스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허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기본은 보통 30에서 32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80으로 늘려볼게요. 80으로 늘리면 아까 샘플 크기와 똑같은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감귤을 이렇게 샘플링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잘 따질 않아요. 이건 따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딴다라는 게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이렇게 따야 되는데 이거는 뭐 따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엔티엘리어스는 뭐냐면 이미지 테두리에, 자, 한번 해볼게요. 엔티엘리어스를 키면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데, 자, 끄고 한번 해볼게요. 보면 지금 이 테두리를 한번 보세요. 이 테두리를. 지금 이 테두리를 보시면 좀 뭔가 각져있는 느낌이 들죠. 근데 엔티엘리어스를 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굴곡으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엔티엘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안 끄는 게 나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도대체 얘는 뭘 알려주는 거냐. 맨 앞에 그 전에 있던 라쏘 툴 이런 거를 보시면 이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요. 자, 일단 이것만 보신 분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컨트롤 C하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눕기 딴다고 하잖아요. 눕기 따는 툴 중에 하나예요.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보정하고 편집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거를 새로 만드는 거를, 물론 이제 엄청 기술이 좋으신 분들은 뭐 포토샵으로 어떤 걸 만들긴 하는데, 저는 사실 포토샵으로 뭘 만들진 않고 사진을 보정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쇼핑몰에 올릴 거를 이제 눕기를 딴다거나 이럴 때밖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 세 가지는 보통 눕기 따는 툴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인접인데요. 자, 제가 인접을 이때까지는 꺼놓고 했어요. 그럼 꺼놓고 하면 자, 이렇게 잡혀요. 근데 인접을 켜놓고 하잖아요. 보시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인접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마우스로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접을 켰을 때는 선택한 영역만 선택이 되고, 인접을 껐을 때는 동일한 컬러는 웬만한 건 다 설정이 돼요. 다 선택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어렵지가 않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연관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기다려주시면 그때 또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우리가 퀵 마스크 모드라 해가지고 저번에 제가 첫 시간에 알려드렸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툴바고 여기가 퀵 마스크 모드라고.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순차적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아주 초보자분들을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하나씩만 따라오시다 보면 개인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은 나오니까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퀵 마스크 모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눕기 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서 퀵 마스크 모드를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아이콘이 변형하는 것도 있긴 한데 더 쉽게 알아보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빠른 마스크라고 지금 적혀 있죠. 자, 그러면 끄면 어떻게 돼요? 그냥 RGB라고 나와요. 키면 빠른 마스크라 나와요. 이해하셨죠? 이게 켜짐과 꺼짐의 차이예요. 구분하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리가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어요. 브러쉬 툴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보면 아실 거예요. 이게 눕기를 따는 방법이고 빠르게 따는 만큼 그만큼 섬세하지 않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있는 툴을 눌렀어요. 브러쉬 툴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미리 보기 보면 색깔이 칠해지죠. 좀 빨간 색깔로 이렇게 칠해지고 있죠. 그랬죠.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이런 식으로 따졌어요. 아까 제가 그린 범위만큼 따졌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명칭이 퀵 마스크 모드인데요. 섬세한 작업은 조금 힘들어요. 섬세한 작업은.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이 지금 선택이 됐어요. 그럼 아까와 같이 여기에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컨트롤 C 여기다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따지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브러쉬 툴을 쓴다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퀵 마스크 모드를 켰을 때 아마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동 도구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아까처럼 붓이 나오지 않아요. 브러쉬 툴을 눌러야만이 그때 이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색칠한 부분만큼 이게 선택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브러쉬 툴이 켜져 있어야 이게 퀵 마스크 모드를 켰을 때 이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옵션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불투명도, 흐름, 보정, 이렇게 표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몇 가지 없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브러쉬의 크기를 나타낼 수 있고 경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경도를 100으로 놨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은 50 정도로 돼 있을 거예요. 자, 50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제가 선택을 하는데 아까와 다르게 조금 끝이 흐리죠. 자, 제가 지금 선택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걸 조금 여기에 빗나갔다 이렇게 조금 빗나갔다 하더라도 지금 좀 넘었죠. 근데 그렇게 심하게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경도를 만약에 100으로 놨을 때는 제가 넘어간 만큼 이게 확실히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경도는 여러분의 스타일대로 한 번에 꼼꼼히 하겠다 하면 100으로 놓는 게 낫고, 내가 좀 대충 설렁설렁한 스타일이다 하면 50으로 놓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가 있는데요.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나오는 색상을 말하는 거예요. 자, 퀵 마스크 모드를 켜고 브러쉬를 누르면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불투명도가 100이에요. 100이니까 좀 빨간색이 좀 더 잘 보이죠. 근데 제가 불투명도를 만약에 40으로 놔볼게요. 그러면 이게 보이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얀색 할 땐 잘 보이겠지만 빨간색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불투명도를 보통 50 이상은 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100을 놓고 쓰거든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옵션을 볼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빨간색에 사과를 쓰다 보니까
빨간색 브러쉬 툴이 맞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제 생각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퀵 마스크 모드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마스크 영역이 있고 선택 영역이 있어요. 자, 선택 영역은 뭐고 마스크 영역은 뭐냐? 자, 마스크 영역으로 하고 제가 다시 선택을 다시 선택을 합니다. 제가 마스크 영역으로 했어요, 지금. 그리고 컨트롤 C를 하고 레이어를 켜서 컨트롤 V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선택한 영역을 제외하고 나오죠. 이해하셨어요? 자, 아까 마스크 영역이에요. 제가 칠한 부분을 가린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선택 영역으로 두고 쓰는 거를 저는 권장하는 게, 우리가 보통 이거를 뽑을 거를 선택하지 굳이 이거를 계산해 가면서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면 사과를 선택해서 사과를 선택하고 싶지, 굳이 여기 가가지고 또 마스크 영역 가서 또 인버트 해가지고 나중에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를 또 인버트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선택한 영역을 반전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런 기능을 쓰는 복잡함은 좀 안 하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색상도 변경이 가능해요. 여기서 만약에 빨간색인데 좀 빨간색이 좀 힘들어, 검은색으로 하시면 되고, 불투명도는 여기 거하고 아까 똑같은 거예요. 보시면 이제 좀 달라졌을 거예요. 자,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아까 빨간색보다는 조금 더 구분이 쉬워지죠. 자, 여기서 이거를 그리는 방법이 있고 지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은색과 하얀색이 있잖아요. 검은색과 하얀색. 검은색은, 여기에서 이 검은색은 색깔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부분의 영역을 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온 오프 버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얀색으로 바꾸게 되면 이 부분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여기에서 지금 이 색상은 진짜 우리가 그려지는 색상이 아니에요. 자,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이 되긴 검은색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어렵지 않죠? 하얀색으로 놨을 때는 이 마스크를 지우는 방향이고, 검은색으로 놨을 때는 칠하는 방향입니다. 어렵지가 않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봬요.